다시 느티나무가 같이 한번 해보자. 다시 느티나무가. 제목 보고는 뭐 크게 알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 그치? 우리 신경림 작가도 상당히 자주 나오는 작가니까 이름만 좀 익숙하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우리 내용 한번 바로 보자.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터무니없이 작아 보이기 시작한 때가 있었다.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게 좀 작아 보였대.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느티나무가 작아지기는 조금 어려울 거고, 그치? 작아 보이는 거니까 내가 컸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 내가 크고 걔가 작아 보이고, 그때까지 보이거나 들리던 것들이 문득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여기서 그때까지는 언제인 것 같아? 좀 어린 시절. 어린 시절에는 볼 수 있고 좀 들리고 막 이렇게 세상을 많이 보고 이랬었는데, 크고 나니까 뭔가 그런 것들은 잃고 또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게 되지. 나는 잠시 이해하기는 했으나 내가 이게 커서 더 이상 어린 시절에 그런 걸 느낄 수 없구나 라고 당연하다고 그냥 받아들였대. 오랜 세월이 지나 고향에 갔더니 또 시간이 많이 지났어.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옛날처럼 다시 커져 있었어. 느티나무가 더 커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치? 내가 다시 작아졌다고 볼 수 있겠네. 내가 다시 작아지는 시간은 나이가 아주 많이 들었을 때, 허리가 구부정해졌을 때쯤이 되겠지. 내가 늙고 병들었구나 이내 깨달았지만 내 눈은 이미 어두워지고, 이게 노화를 의미하겠지. 눈이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려. 근데 그것을 굳이 서러워하고 슬퍼하지는 않았어. 다시 느티나무가 커진 눈에 느티나무가 커졌어. 세상이 너무 아름다웠다. 오히려 이제 세상을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노년기에 접어들었어.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져서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이 더 아름다웠다. 여기 역설법 잘 표현 체크해놨지? 시간 줬으니까 적어놨지? 적어봐. 알겠지? 자, 한번 보자. 고향집 앞 느티나무. 지금 이제 보니까 이 느티나무를 보면서 내가 뭔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깨달음도 얻고 이러는 것 같아. 그래서 이 고향집 앞이라는 건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공간,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 느티나무를 보면서 깨달음을 얻고 있지. 느티나무가 원래는 되게 컸다가 좀 작아졌다가 그리고 다시 커지는. 그래서 이런 세상이 더 아름다울 수도 있겠구나. 느티나무를 통해 많은 걸 보고 듣고 깨닫고 있어. 터무니없이 작아 보였대. 옛날에는 엄청 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너무 작아 보였어. 너희 좀 그런 경험 한 적 있지 않니? 초등학교 때 운동장 되게 넓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나이 들어서 가보면 초등학교 운동장이 생각보다 되게 조그맣고 그렇거든. 옛날에는 되게 커 보이던 세상들이 갑자기 이제 작게 보일 때들이 있어. 그러면 이제 나이를 좀 든 거지 사실. 터무니없이 작아 보였대. 이제 좀 강조하는 어휘를 넣어가지고 예전에는 정말 커 보였나봐. 커 보였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 작아 보이기 시작한 때가 있었다. 어릴 때를 우리가 유년기라고 하고, 그럼 이제 너희들부터는 이제 청년, 장년, 선생님이 이제 작년쯤 되겠네. 그때쯤이면 한참 사회생활하고 이 동네에 이제 소소하고 재밌는 것들을 떠나가지고 앉아가지고 공부도 해야 되고 대학 가고 뭐 대학 가서 술도 마셔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그 아름답고 순수한 것들은 조금 잃어버리고 또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되는 시기가 되겠지.
그러면 이 작아 보이던 때는 이제 유년기를 지나가지고 청장년기로 뭔가 순수하고 행복하고 세상을 아름답게만 보다 그런 세월을 지나서 좀 그런 것들 대신에 세상의 어두운 면도 좀 봐야 하고 그런 시기로 돌아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때까지는 어릴 때 위에 썼던 것처럼 요 그때는 유년기가 되겠네. 보이거나 들리던 것. 좀 어릴 때는 사실 친구들도 조금 더 순수하게 만났던 것 같고, 그치? 금방 친해졌다 또 별일 없이 금방 멀어지기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을 만나면 의심부터 생기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어릴 때는 보이던 것, 들리던 것, 순수함, 아름다운 세상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점점 보이지 않고 있어. 이제는 진짜로 세상을 알아가는 것만 같아. 순수함은 점점 사라지고 욕망, 편견, 자만 그러니까 이 세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 세상을 좀 나쁘게 바라보고 있다 정도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 나는 화자가 직접 등장하고 있고 우리 이런 거 다 적어두기로 했었지. 시간 되면 잠시 의아하기는 했어. 왜 옛날에 들리고 보이던 것들이 이제 안 보이지? 왜 세상은 이런 거지? 또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게 내가 다 커서기니 여기면서 이거는 신체적 성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다 커서 이렇게 정신적으로 성숙했으니까 더 이상 이 세상 이 순수하게만 보이지 않는구나. 혹은 내가 이제 이미 세상 사는 이치를 다 깨달아 버렸어.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이 아름답게만 보이질 않는구나. 사람은 원래 이상한 존재들, 악한 존재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 세상은 원래 그렇게 아름다운 게 아니구나. 세상을 내 기준에서 나 이미 다 성장했으니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 겸손한 태도 가지고 있지 않아. 알겠지? 자만해서 청년기나 장년기에 이제 쉽게 가질 수 있는 마음들 중에 하나지 실제. 이게 다 세상이 원래 그렇게 돌아가는 거고 또 이렇게 자라가지고 더 이상 순수하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건 그냥 이치이고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야. 당연한 변화야. 의례적 변화. 조금 더 자세히 써놓고 싶으면 성장 과정에서 겪는 의례적 변화다 이렇게 써놔도 좋을 것 같아. 성장 과정에서 겪는 의례적 변화이다. 역시나 겸손한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이게 당연한 거지. 누구나 이럴 거야. 오랜 세월이 지나 요렇게 넘어가면서 시간이나 세월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가 나타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될 거야. 오랜 세월이 지나 고향에를 갔더니 오랜 세월이 지났어. 이제 노년기에 접어들었네. 고향에 다시 왔어. 고향에 다시 오다. 이걸 우리가 환향이라고 하지. 돌아오다. 고향에 돌아오다. 요 정도 한자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그냥 이건 참고적으로 그냥 재밌는 얘기, 역사적 얘기인데
우리 이런 욕 들어본 적 있니? 환양년? 이게 되게 안 좋은 욕이거든. 욕인데 옛날에는 이제 많이 쓰던 욕이야 실제로. 환양년. 이 환양년이 뭐냐면 우리 병자호란 겪으면서 이 조선에 엄청나게 많은 인질들, 포로들이 어디로 가냐면 이제 청나라에 다 끌려가. 많이 끌려가. 그러다 이제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그 조선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다시 이제 포로들 끌려갔던 조선인들을 돌려달라고 해가지고 돌아오거든. 돌아오는데 그때 조선시대 감정들을 좀 이해하면 더 이게 와닿기는 할 것 같아.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끌려갔던 남자들은 다시 동네에 와가지고 제대로 된 삶을 살거든. 그런데 끌려갔던 여자들은 이미 정절을 잃었다. 뭐 그렇지 않았어도 막 그런 이제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되게 이제 그 동네에서 못 살고 엄청나게 괴롭힘 당하고 그러다가 이제 고생하다가 죽고 이러거든. 그러니까 그 여성들은 거기 가서도 괴롭힘 당하고 이제 고향이라고 돌아왔는데도 이제 손가락질 당하고 괴롭힘 당하는 그런 이제 모진 운명 속에서 죽어갔는데, 그때 그 사람들을 칭하던 게 뭐냐면 환향, 고향에 돌아온 여자들. 그래가지고 그게 나중에 이제 욕으로 굳어지거든. 그래서 그런 욕에도 이런 역사적 아픈 사건이 있었다. 환향이 나오길래 잠깐 얘기해줬어.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그런 게 있고, 나중에 이제 이런 욕이 나오면 옛날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욕이구나. 이런 것도 다 뭔가 유래가 있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어쨌든 계속 한번 보자. 다시 고향에 돌아왔더니 고향집 앞 느티나무가 옛날처럼 커져 있었다. 그럼 다시 커졌으니까 이 시기는 유년기가 되겠네. 내가 어릴 때 봤던 그 느티나무 같아. 자, 여기 이제 재밌는 거 하나 보자. 생각했다. 과거야, 현재야? 과거야, 현재야? 과거잖아, 그치? 생각한다가 아니잖아. 했다잖아. 커져 있다는 현재형이 되겠네. 지금 자신은 그러면 노년기가 되겠네. 현재 자신은. 이해됐지? 내가 병들었구나 라고 이내 깨달았지만 내 눈이 이미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진 것을 나는 서러워하지 않았다. 요거 좀 잘 보자. 나의 눈이 이미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졌어. 단순하게 노화를 말하는 거일 수도 있거든. 근데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 왜 하필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졌다라고 표현을 했을까? 아니, 노화 되게 많잖아. 뭐 아프다, 아니면 주름이 졌다, 뭐 기타 등등 되게 노화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은 많거든. 근데 뭐를 했냐면 딱 두 가지. 외부의 감각이 차단되었다 라는 걸 중심으로 지금 시상을 전개하고 있거든. 그 이유는 외부에서 오는 자극들은 이제 더 이상 들어오지 않고 나는 뭐만 생각을 할 수 있어? 내 안의 것들. 이게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그런 현상 때문에 내가 마음속에 나를 더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고도 있다고도 볼 수 있어. 단순히 노화를 말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 수많은 노화들 중에 이런 현상을 콕 집어서 얘기했다라는 것은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그래야 이 다음 행이 조금 더 확실하게 해석이 되거든. 내가 늙음이 서럽지 않은 이유는
외부의 감각이 차단되기는 했지만 나에게 집중해서 할 수 있어서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그치?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지. 아름다운 세상으로, 순수한 세상으로.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나쁜 것도 안 듣고 나쁜 것도 안 보고 이러다 보니까 어린 시절의 순수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 다시 느티나무가 커진 눈에 느티나무가 커졌다. 아, 내가 작아졌다. 다시 겸손함을 찾고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고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는 눈에는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웠대. 깨달았어. 아, 세상은 아름다운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멀어져서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이 더 아름다웠다. 이거 역설적이지, 그치? 내가 눈 멀고 귀 안 들리고 하는데 세상이 어떻게 더 아름답겠어? 기본적으로 이 역설이라는 것은 찾을 수 있었어야 하고, 노년기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 역설적 인식, 역설적 표현 다 괜찮아. 자, 정리해보자. 지금 정리해, 지금. 복습해.